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뭐 최근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워낙 화제가 많아서 뭐 할 얘기가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얘기는 몇 번 앞에서도 한 것 같은데요. 끝나고 욕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욕을 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긴 해요. 이게 처음 1회 이제 16회로 막을 내리면서 1회 시청률이 6.1%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시청률이 6.1%이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10%를 넘고,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 되면서 20%를 넘고, 마지막 시청률이 26.9%를 넘었습니다. 뭐 최근 사실 드라마들이 뭐 10% 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26.9%라는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는 뭐 엄청난 성공작이죠. 엄청난 성공작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는 아이러니. 근데 이제 이게 욕을 먹는 게 이것도 역시 이제 파리 연인이라고, 파리 연인도 엄청난 성공작이죠. 그 당시 이제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인데, 그 드라마가 마무리 결론을 작가가 이게 꿈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한테, 사실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 환상이고 판타지, 그러니까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꼭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가상 허구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를 보고 좋아하는 거,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, 완전 리얼리티가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치,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죠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멋있게 이제 하는데, 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늘상 똑같은 마무리를 하는 게 본인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, 자기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, 자기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고, 뭔가 기존의 스토리하고 다른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는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, 마지막에 그 드라마가 이 지금까지 봤던 네가 봤던 모든 게 다 꿈이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, 사실 다 이 꿈인 줄 아는데, 이 스토리가, 근데 이 스토리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내가 지금까지 그럼 꿈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기분 좋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. 다 알지만. 그 시청자를 왜 어차피 그런 어 욕구를,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게 드라마 뭐 이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, 컨텐츠가 그런 환상을 깼다라는 건데, 이번에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런 환상을 깨는 그런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듣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한 데는 이 드라마가 갖고 있던 매력이 있는 거죠, 실제적으로. 이 드라마가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 웹소설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원작이 있는데, 그 원작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한다고 하니까, 그 원작을 봤던 분들한테는 그 기대감, 내가 재밌게 읽은 웹소설이 있는데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하고, 그게 어떻게 그려질까, 이 스토리 자체가 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, 우리나라의 기업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더 다뤄야 되니까,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첫 번째. 사실 이제 두 번째가 더 컸다고 좀 보는데, 초반에 관심을, 이게 결국은 마케팅 포인트가 드라마든 영화든 뭐 하는 게 스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송중기라는 배우를 캐스팅해서, 오랜만에 이제 송중기가 뭐 조금 뭐 다른 얘기로 좀 못 잠깐 긴 기간은 아니었네요. 그러니까 그랬는데
이제 송중기가 주인공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가졌죠, 사람들이.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 난 거 보면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JTBC에서 방송을 하는데 JTBC가 이 드라마를 파격적으로 주말 3일 편성을 한다. 금토일. 뭐 이래서 이런 그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. 다른 얘기보다는. 그런데 초반에 이제 송중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하는 드라마가 초반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스타 파워인 송중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진양철 회장의 역할을 맡은 이성민이라는 배우분의 그 연기로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성민 배우라는 이성민 탤런트 이분이 하드캐리하는 혼자 거의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준 게 아닌가. 물론 이제 다른 역할을 맡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칭찬 이런 게 있었지만 역시 가장 빛났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이성민이라는 배우였고 그분이 이제 연기를 했던 것이 모 재벌 그룹의 회장을 연기한 거다. 뭐 이런 이제 가십까지 여기 더 치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죠, 실제로. 그래서 나중에 시청률이 폭발하게 된 거는 이성민이라는 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.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역사를 다뤘던 이 원작 그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도 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송중기라는 스타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송중기라는 스타의 파워보다는 그런 다른 요소들이 더 이제 시청률이 높게 올라가는데 많은 영향을 줬죠. 이 그 웹소설이 실제로 이제 그 문피아라고 하는 웹소설 플랫폼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거기서 이 웹소설이 이제 2017년에 이제 연재가 됐다고 합니다. 2017년에 이 웹소설이 연재가 되면서 문피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웹소설을 좋아해서 뭐 1위를 뭐 상당 기간 오래 하기도 하고 문피아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웹소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했다는 거는 많은 이제 웹소설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했다는 거죠. 사실 웹소설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제 웹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웹소설 관련돼서도 많은 특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웹소설이 한때는 소설로 약간 인정 못 받는 분위기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뭔가 산업적인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웹소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서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소설 한 권을 혼자 막 쓰기가 어렵지만 웹소설은 한 편씩 계속 올리는 거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웹소설 관련된 이제 거에 대한 관심은 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게 기존에도 뭐 웹소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관심이 많았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폭발시켰다는 데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컨텐츠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워낙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여기 뭐 PD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욕을 마지막 해갖고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다 웃고 계실 것 같아요. 예, 워낙 잘 돼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거는 아마 본인들이 처음에 이게 그렇게 마무리 졌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화제 만발의 드라마였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2022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면서 이제 2022년 최고의 드라마인 것 같은 그런 이제 후광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 나와서 유명해진 배우들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 이제 이 웹소설 특히 이제 산경이라고 하는 분 웹소설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쓴 분의 필명이 산경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이 쓴 웹소설이 다른 게 좀 더 있고 해서 이분의 웹소설이 더 인기가 있게 될 거고 아마 이분 작품들이 더
앞으로 영상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, 그 다음에 이번 거 외에도 웹소설로 성공한 것들이 영화된 웹툰처럼 영화화될 과정을 거치게 되고, 그 다음에 웹소설을 쓰게 될 지망생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2022년 컨텐츠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,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욕도 좀 먹고 있습니다.